다 네. 그래서 이제 열 평형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로 비열. 비열이 무엇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8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파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열, 그 다음에 비열과 관계된 Q는 CMT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나와요. 과학에서 공식 별로 안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공식 하나 나오는데 요거 한번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 열 팽창. 열에 의해서 부피가 늘어나는 걸 열팽창이라고 하거든. 요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공부할 건데 오늘은 선생님 목표는 열의 이동 전부 다 공부하고 단열 공부하고 열평형 공부하고 비열까지 오늘 끝내보려고 합니다.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시겠죠? 네, 도훈이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열이라는 건 뭐냐? 이런 교재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교재 보면서 할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자, 우리가 열을 수치로 나타낸 거,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걸 우리는 온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운동이 느려요. 모든 입자들은 운동을 하고 있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간에 입자들은 운동하고 있어. 그럼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바로 열 에너지로부터 오는 거야. 이들이 흡수한 열 에너지만큼 이들이 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 입자들은 운동이 활발해지고 온도가 낮으면 입자들은 운동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개념에서 두 가지의 온도 개념을 이야기할 건데 하나는 온도라는 개념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섭씨 온도. 자, 오늘 아침 기온이 보니까 오늘 아침 좀 추워가지고 3도씨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말한 이 도씨 온도, 이걸 우리가 섭씨 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이 섭씨 온도는 어떤 온도를 말하는 거냐면 물이 어는 거, 물이 어는 걸 0이라고 하고 물이 끓는 거를 100이라고 해가지고 요 사이를 100등분한 거. 이 사이를 100등분으로 나눠준 게 바로 섭씨 온도예요. 섭씨 온도의 정의는 이거예요. 그래서 섭씨 온도는 정의는 이거고, 두 번째 온도로는 절대 온도라는 게 있어. 우리가 단위로는 K라고 쓰고 이거를 켈빈이라고 읽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등장한 거냐면, 기체들을, 기체가 있을 때 우리가 풍선 있다고 생각해봐, 풍선. 풍선이 있을 때 이 풍선에다가, 풍선 속에도 이제 기체 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랬을 때 이 기체에다가 내가 열을 가했어. 열을 가하면 풍선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그쵸? 그러면서 여기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 풍선이 커질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랬을 때 온도를 올려가지고 0도씨일 때의 이 녀석의 부피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V0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가 온도를 좀씩 올리면은 T도라고 하는 온도가 됐을 때 부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의 부피를 VT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섭씨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0도일 때의 부피를 V0. 이게 부피거든. 때 부피 V0. 0도씨일 때의 부피가 요만큼이었었어. 그런데 얘를 이제 가열하다 보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지, 이렇게, 그지? 어, 증가하는데 우리가 처음 부피의 두 배가 되는, 그러니까 0도씨 때 부피의 딱 두 배가 되는 그때의 온도를 봤더니 그때의 온도가 몇 도가 되냐면 273도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부피를 줄이면 온도를 냉각시키면은 이 부피가 점점 작아지겠구나. 그러다가 부피가 0이 될 수도 있겠네. 부피가 0이라는 건 뭐냐면 기체의 부피라는 건 기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부피가 생기는 건데 부피가 0이라는 건 기체의 운동이 멈춰버렸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 음, 해수 관련 문제. 일단 요거 좀 하고 해수 관련 문제 풀게요. 질문 들어온 거 있었거든. 풀게. 요거 하던 거 좀 마저 해도 괜찮을까요? 도훈이 고마워. 얘기해줘서 고마워. 도훈이 얘기에 하트를, 어, 음, 좋아요. 일단 해수 관련돼서 그 문제 풀었던 것 중에 질문 남겨두세요. 채팅창에다가. 요거부터 일단 하고선 같이 해볼게요.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건, 그래서 부피가 0이 될 때의 온도를 찾으면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똑같이 273도만큼 증가했다면 마이너스 273도가 됐을 때 분자 운동이 멈춰버리겠구나. 그럼 더 이상 이 밑에 온도는 존재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요거를 0 켈빈이라고 정한 온도. 요걸 우리가 무슨 온도라고 하냐면 절대 온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온도나 물리학에서 온도를 측정할 때는 보통 절대 온도 많이 쓰고 이 중학교 과학까지는 이 섭씨 온도까지를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절대 온도 개념을 많이 쓰게 될 거니까 우리 학교에서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를 선생님이 설명하셨다면은 이 온도를 서로 상호 바꾸는 것도 가끔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개념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온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얘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성을 표현한 수치인 거고, 그랬을 때 열이 이동하는 방법은 그 세 가지가 있지. 전도와 대류와 복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 열은 에너지거든. 열은 에너지야. 이 에너지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높은 온도에서 낮은 곳으로 항상 이동한단 말이야. 즉, 온도가 높은 걸 고온의 물질이라고 해볼게. 고온의 물질에서 항상 무슨 물질로? 저온의 물질로 항상 이동하는 게 바로 뭐다? 열 에너지예요. 이게 바로 열이야. 그러면 이게 이동하는 거잖아. 그치?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그때 그 이동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 전도가 있고, 두 번째는 대류가 있고, 세 번째는 복사가 있는데,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는 항상 뭐냐면, 얘는 고체에서 전달되는 방식을 말하는 거야. 어, 고체 전달되는 방식. 고체들은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럴 때 내가 이 한쪽에다가 열 에너지를 가했어. 그러면 열이라는 건 곧 뭐라고요? 아까 열이라고 하는 건 곧 뭐라고 그랬어? 이들의 운동으로 간다 그랬잖아. 입자들의 운동으로. 근데 고체들은 입자들이 따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운동이라고 기껏 해봤자 뭐밖에 없냐면 진동밖에 없단 말이야. 열을 막 가하면 붙어 있는 입자들이 따다닥 떨면서 덜덜덜 떨기 시작해요. 그럼 이 떨림이 옆으로 전달되겠지? 즉, 뭐가 전달되는 거야? 진동이 전달되면서 이 진동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점점 옆으로 이동하는 거지. 따라서 고체에서 진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걸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거야. 고체에서 일어나는 전달 방식을 전도라고 하는 거고, 대류라고 하는 건 액체와 기체에서의 전달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뜨거워진 거는 위로 올라가요. 차가워진 건 아래로 떨어져. 공기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공기든지 물이든지 액체와 기체, 기체와 액체들은 가열하게 되면 아래쪽에 뜨거워진 공기나 물은 위로 올라가고 위쪽에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이나 공기는 아래로 떨어져요. 이러면서 공기가 서로 섞이지. 공기가 섞이거나 물이 섞인단 말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대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골고루 물이 데워지는 거, 에어컨을 켰을 때 전체 시원해지는 거, 히터를 틀었을 때 전체 따뜻해지는 거, 이런 거 전부 대류다. 자, 마지막으로 복사라고 하는 건 지금 전도하고 대류는 고체, 고체에서 일어나는 방법 전도, 액체와 기체에서 일어나는 방법 대류. 근데 복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고체나 액체 이런 게 없어요. 진공 속에서 전달되는 방식이야. 진공. 또는 매질이 없어요. 물질의 도움 없이. 고체나 액체, 기체 이런 거 도움 없어도 전달되는 열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난로 앞에 내가 서 있으면
이 난로 앞에 공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손으로 직접 열이 와요. 물론 공기가 없는 조건에 우리가 서 있진 않겠지만 공기가 없어도 오는 거야. 이런 걸 바로 복사 형태의 이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에너지도 태양에서 지구까지 태양 에너지가 오잖아요. 그치? 올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오니? 진공이잖아. 무슨 열일까? 이것도 복사의 형태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이렉트로 바로 우리가 어떤 열이 있는 물체에 가까이 갔더니 뜨거워졌다. 이거는 가까이 가서 뜨거워진 건 전부 복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시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 그래서 난로에 가까이 있으면 따뜻하고, 태양열이 지구까지 오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토스터나 오븐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직접적으로 그 쇠 부분에 다 있지 않잖아. 다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구워지거든. 복사열로 굽는 거예요. 그다음에 햇빛 아래가 그늘보다 따뜻한 이유는 햇빛이 다이렉트로 닿는 부분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적외선 카메라는 바로 열이 있는 물체, 사람 같은 아주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적은 열이라도 있는 사람이 방출하는 게 바로 적외선의 빛이거든. 적외선의 열이고. 그래서 이 적외선 형태의 열 에너지를 감지하는 것도 바로 복사열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복사다.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가 바로 열의 이동하는 방식이다. 전도라는 건 고체, 대류라는 건 액체와 기체, 복사라는 건 그런 거 없어도 그냥 가는 거, 다이렉트로 가는 거다. 음,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 단열이 있는데 단열은 말 그대로 차단한다. 뭐를 차단한다? 열을 차단한다. 열을 차단하는 게 바로 단열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열에 이동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 뭐뭐 있었어요? 전도, 대류, 복사가 있었잖아. 만약에 이 세 개를 잘 막으면 열이 이동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요거를 잘 막으면 이 이동을 막으면 열이 이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열의 이동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된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데 이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이 안 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단열이 되는 거지. 그럼 단열이라는 건 결국에 뭘 막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최대한 전도가 안 일어나게, 최대한 대류도 안 일어나게, 최대한 복사가 안 일어나게 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 대류, 복사, 요거를 막아주는 방법이 바로 단열이다. 대표적인 게 이 보온병인데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이거 시험에 거의 100%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온병에서 특히 뭐냐면 이 보온병에 여기 마개가 있는데 제일 위에 마개가 이중 마개로 돼 있어. 아래쪽에 마개가 하나 더 있고 위쪽에 마개가 하나 더 있단 말이야. 이 사이에 틈이 있어요. 이걸 이중 마개라고 하는 거야. 우리 아파트의 이중창도 마찬가지야. 자, 이중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에 여기에 안쪽에 따뜻한 물이 들어 있었다. 그러면 이 따뜻한 물과 바깥쪽이 기온이 상대적으로 차갑다. 그러면 열 에너지는 항상 어디서 어디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니까 요 따뜻한 물에서 바깥쪽으로 열이 이동하려고 할 거야. 그런데 이 뚜껑을 만났어, 가다가. 그러면 뚜껑은 고체로 돼 있으니까 얘는 어떤 형태로 타고 나가려고 할까? 전도의 형태로 타고 나가려고 하겠지. 그런데 마개가 하나만 있으면, 마개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열이 이렇게 전도돼서 밖으로 쉽게 빠져나갈 거예요. 그런데 열에너지가 나 이제 빠져나간다 하고 딱 갔는데 얼렐레 여기 확대해서 보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이제 나갈 거야 라고 하고 열이 지금 요 사이를 통과해서 딱 나갔는데 어? 중간이 비어 있네? 뭐야 이거 고체가 없잖아.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전도가 여기서 차단되는 거죠. 그럼 열이 여기 막 머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마개까지 전달되는 열이 여기서 100이라는 열이 나왔으면 위쪽에는 10밖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밖으로 손실되는 열의 양이 굉장히 줄어든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 벽도 마찬가지로 이중벽인데
이중벽에 이번에는 진공을 만들었어. 자, 진공이라는 건 여기는 지금 고체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기체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여기로 빠져나갈 때 뭐와 뭐를 막을 수 있겠어요? 고체가 없으니까 뭘 막겠어? 전도가 되지 않겠네? 그쵸? 그 다음에 진공이야. 공기가 없어. 그러면 공기가 열 에너지로 이동하는 만큼 뭐였어? 대류. 대류도 막아주겠네? 따라서 이 이중벽은 전도와 대류를 모두 차단합니다. 이중벽이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이중막에는 그 사이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도만 막아주는 거야. 근데 이중벽은 전도와 대류, 진공이면 대류까지도 막아준다. 그러니까 열이 더 못 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안에 우리가 거울처럼 은도금을 이렇게 해놨어요. 은도금. 이게 은도금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거울에다가 빛을 비추면 어때요? 거울에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이 열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복사열을 막아줄 수 있어요. 은도금은 뭘 차단한다? 복사를 차단한다. 어. 그래서 어떤 중국 사람이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팥빙수가 엄청 유명한 맛집이 있는 거야. 성수동에. 그래서 얘가 중국 가서 친구들한테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 보온병에다가 팥빙수를 막 담아가지고 갔대요. 공항에서도 통과하고 저기 집에까지 가서 딱 열어가지고 유튜브에다 생중계한 영상도 있어요. 보온병으로 자기네 고향까지 가지고 왔다 이거야. 그래서 보온병으로 열의 이동이 차단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택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차단이 되고요. 우리가 스타이로폼 같은 이런 경우에도 벽과 벽 사이 스타이로폼은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차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철에 여러분 있는 패딩 있잖아. 그 패딩도 이런 이중창 사이의 공기층처럼 스타이로폼 사이의 공기층처럼 사이사이에 공기들이 많이 차 있으면 전도를 막아주면서 열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처음 시작하면서 선생님한테 슬픈 과거 있다고 그랬잖아. 그 슬픈 과거가 뭐냐면 어, 자,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는지 보세요.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 겨울이었어. 이게 싼셈이야. 이게 난데 싼셈에 여친이 있었단 말이야. 여친이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겨울이 춥잖아, 그치? 손을 잡았어. 선생님 수업 들은 친구는 알 거야. 이 얘기 많이 했을 거야, 그치? 손을 잡았는데, 어, 내 손이, 내가 온도가 좀 높은 거예요, 손이. 내 온도가 한 30, 한 7도 됐나 봐. 여자의 손은 한 30, 한 5도 됐나 봐요, 추우니까. 그럼 항상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 그럼 열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했겠어요? 나한테서 이 여친한테 열 에너지가 이동했겠지?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여친은 어떤 느낌을 받아요? 아, 따뜻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열을 뺏기는 나는 어때요? 내 손은 어떨까? 차갑죠? 내가 여친 손을 잡았을 때는, 차가워. 이 느낌이 들어. 왜? 내 열을 뺏기기 때문에 난 차가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친은 열을 받기 때문에 따뜻함을 느끼는 거야. 근데 이 여친이 정말 깨는 한마디를 합니다. 아, 따뜻해. 너도 따뜻하니까 좋지? 와, 이거 용서할 수 있겠어요? 도훈이. 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서해야지, 도훈아. 용서해야죠. 그때 이 철없던 나를 반성합니다, 선생님은. 그때는 내가 왜 그래? 내가 그때 막 과하게 막 미쳐서 빠져있을 땐가 봐. 그래갖고 내가, 아니,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내가 멘붕이 온 거예요. 손을 딱 잡았는데, 네 손이 따뜻한 건 내 손에 있는 열이 너한테 가기 때문에 따뜻한 거거든. 그러니까 손 잡으면서 나는 그런 생각했지. 내 손이 차가우니까 내 열이 너한테 가고 있구나. 그래, 좋다. 널 따뜻하게 해주니까 좋다. 이 생각을 했는데, 걔가 갑자기, 야, 우리 손 잡으니까 좋다. 너도 좋지, 따뜻해서. 이러는데 내가, 얘 뭐야? 갑자기 내가, 얘 바본가? 이 생각 들면서 정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안 그랬을 텐데 너무 내가 그땐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고. 그럼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지원아, 그치? 재민이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잖아. 그 정도는. 귀엽잖아요. 어, 그때는 하지만 나는 그때는 뭔가 좀 확 정이 떨어지는 거야. 갑자기 뭐 밥 먹다가 막 코 풀었을 때 정 떨어지는 것처럼 뭔가 자기가 정 떨어지는 포인트가 있거든. 난 그때 그랬던 것 같아. 자, 어쨌든, 자, 이게 바로 단열의 효과다. 단열. 자, 끝났어. 자, 열의 이동과 단열. 어려운 거 있어요? 없단 말이야. 넘어갑니다. 빠바밤. 자, 열평형. 열평형도 개념이 너무 쉬워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열평형은 뭐냐? 당연히 온도가 높은 녀석이 있고 온도가 낮은 녀석이 있을 텐데 항상 열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항상 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항상 이동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 고온의 물질이 잃은 열의 양이 있다. 열의 양이 있겠지. 얘가 열을 잃을 거 아니에요? 그 잃은 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잃은 열의 크기하고 저온의 물질이 얻은 열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크기는 어떨까? 같은 거예요. 내가 100이라는 열 에너지를 잃었으면 나는 100이라는 열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동할까요? 언제까지 이동할까? 그렇지. 둘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할 거 아닙니까?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니까 온도가 같아졌으니까 더 이상 이동하지 않겠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걸 바로 열평형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음,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게 되면 온도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두 물체 섞었어. 그때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있고 온도가 낮은 물체가 있을 때 낮은 물체는 열 에너지를 받겠죠. 받으니까 점점 온도가 어떻게 됐어? 올라갈 것이고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 에너지를 뺏기겠지. 아까 내 손에서 열을 여자친구한테 열이 간 것처럼 온도가 떨어질 거란 말이야. 떨어지다가 언제까지 이동하겠어요? 둘이 바로 이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까지, 요 같아지는 순간까지 열이 이동할 것이고, 요 순간, 바로 요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요 t라는 시간에 우리가 뭐가 이루어졌다 이제 열평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열평형이 되면은 더 이상 열은 이동한다 안 한다? 열은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온도가 같으면 열이 이동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어? 자, 그때 이 높은 물체로부터 낮은 물체로까지 뭐가 이동한다? 열이 이동하는데 중요한 건 높은 물체가 열을 얻어요, 잃어요? 잃겠지? 그 잃은 열. 이 잃은 열의 크기를 우리는 잃은 열량이라고 하는 거야. 열의 양이거든, 열량. 잃은 열량과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열의 양, 얻은 열량. 이 둘은 크기가 어떻다? 둘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 자, 이게 바로 열 평형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열의 이동, 단열, 열 평형 세 가지 했어요. 자, 문제 교재 첫 페이지 보면은,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입자의 운동을 보면, 입자의 운동으로 우리는 뭘 유추할 수 있다? 그들의 온도를 알 수 있다.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입자 운동이 더 빠르다. 그러면 얘들의 온도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될까? 가가 가장 온도가 높겠죠. 그치? 그러면 나의 온도가 더 높은 것이 아니라 가의 온도가 높아야 되는 것이고, 운동은 온도하고 똑같은 거니까 가가 가장 활발한 것이고, 온도는 나가 다보다 높은 것이고, 열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운동이 빨라져야지.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쉬운 문제. 틀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우주. 틀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우준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아인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기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열의 이동,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딱 요 그림 보는 순간,
이 그림은 딱 보니까 뭐예요? 금속에서입니다. 열이 이동하는 방식. 뭡니까, 이거? 써보세요. 뭡니까? 어? 몰라요? 선착순 5명. 포인트 줄게요. 써봐요. 5명만 줄게요. 수도, 그만. 됐어요. 그만. 오케이. 집중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언제 포인트 날지 몰라요. 네. 자, 누구냐? 서정호. 어유, 정호 잘했어. 항상 그 쓸 준비를 하고 있으란 말이야. 채팅창에. 찾아 빠른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지. 서정호, 박정혁, 정재민. 재민이 아주 컴퓨터 갖고 잘 놀아. 재민이가 자꾸 박수 누르는 거죠? 정도훈, 김현민 줄게요. 자, 응? 아니야? 재민이 아니야? 이거 누구야? 박수 누구야, 이거 박수. 박수 다 지워졌네? 아니, 박수 왜 지워? 재민이 맞구만. 자, 그래요. 자, 당연히 뭡니까? 전도입니다. 주로 고체에서 일어나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활발해지고요.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곳에 차례로 전달돼요. 이게 바로, 이게 뭐야? 진동이 차례로 전달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열이 이동한다. 자, 난로를 켜면은 방이 따뜻해지는,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 자, 요것과 관련 있는 거 뭡니까? 5명. 우준이 5명. 자, 차례로 써보세요. 스톱. 그만. 그만. 유진아, 미안해. 유진이 자꾸 한 박자 늦어요. 우리 유진이 타자 500 타잖아. 응? 자, 조우준, 최찬규, 성지원, 서정호, 이도연. 좋아. 그렇지. 음. 자, 요거는 바로 뭐냐? 대류잖아, 대류. 너무 쉽잖아. 그쵸? 대류다. 잘했어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요건 포인트는 아닙니다. 자,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있어요. 자, 물이야, 물. 과학을 있잖아. 과학을 잘하려면은 복잡한 문제를, 복잡한 사건을 단순하게 바라보려고 자꾸 단순하게 바꾸려고 하는 연습을 해야 과학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 많잖아. 그치? 근데 지가 많아봤자 뭐 물어보는 거다. 물이야, 물. 물이면은 액체야. 액체면은 너 이거 대류 물어보는 거구나. 딱 써놓는 거야. 이건 대류에 관련된 문제다. 그래놓고 문제를 대충 읽는 거야. 뜨거운 물 들어있고 찬물 들어있어. 거꾸로 세웠어. 필름을 뺐어. 어떻게 되겠어? 찬물은 아래로 내려갈 것이고 따뜻한 물 위로 올라가면서 둘이 섞이겠죠. 대류 현상이다. 대류에 의한 것이다. 이거는 대류는 물이 직접 이동하는 거죠. 전도는 직접 이동하는 게 아니지만 대류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거죠. 뜨거운 물은 위로 가고 찬물은 아래로 이동하는 거 맞죠? 주전자의 바닥부분만 가열해도 전체가 데워지는 거 대류 맞죠? 여기 4번은 지금 전도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4번 틀렸죠. 그래서 대류에 대한 설명까지 했고요. 자, 6번 문제. 자, 여러분 이거 별표 3개 쳤죠? 6번 별표 쳐보세요. 시험에 단골 손님이 단골 손님. 시험에 단골 손님입니다.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이렇게 교실에 비유하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지만 비유적으로 찾은 거다. 자, 그러면 열이 전달하는 방법을 책을 전달하는 방법에 비유한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책을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건 책을 전달했다는 거니까 열을 전달하는 방법을 책을 전달하는 방법을 했다는 거니까 이 책이 뭐가 되는 겁니까? 비유적으로. 책이 바로 열이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핵심이죠. 책을 열로 봐라. 그러면 가는 뭐냐면 책을 던진다. 가는 지금 열이 열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사람의 도움 없이, 즉 입자의 도움 없이 다이렉트로 날아가는 거. 이게 뭐겠어?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날아가는 거죠. 두 번째,
책을 뒤로 건네준다. 자, 건너, 건너, 건너. 자, 사람과 사람이 책을 건네받는다. 이거는 열로 표현하면 뭘까요? 입자와 입자들이 열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 지금 입자들은 제자리에 있어요. 입자가 움직여요. 사람이 책상에 제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 사람은 제자리에 앉아서 열만 움직여주는 거잖아. 따라서 얘는 뭐다? 전도에 비유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책을 직접 들고 내가 사람이 들고 간다?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간다? 찬물이 아래로 내려온다? 뭐를 가지고? 열 에너지를 가지고. 따라서 다가 바로 직접 들고 간다? 이게 대류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복사, 대류, 전도. 이 세 가지의 전달 방식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시험 너무 잘 나오는 그림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와 같은 원리, 바로 뭘 찾으라? 대류를 찾아라. 다림이 바닥이 뜨거워진다. 쇠가 뜨거워지는 거죠. 얘는 전도가 되겠네. 그늘보다 햇볕 아래가 따뜻하다. 아까 이거 뭐였어요? 다이렉트로 태양이 닿는 부분이 따뜻하다. 복사. 에어컨을 켜면 전체가 시원해진다. 이게 바로 뭐예요? 대류가 되겠지? 가까이에 있으면 따뜻함을 느낀다. 이거 뭐예요? 복사라 그랬어요. 추운 날 금속으로 된 의자는 나무로 된 의자보다 차갑게 느껴진다. 둘의 온도는 똑같아요. 추운 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이거는 모르는 친구 되게 많아요. 자, 겨울이야. 다 0도씨예요. 여기 운동장이 있어. 근데 여기에 금속으로 된 벤치가 있어요. 금속으로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여기에 나무로 된 의자가 있어. 나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딱 사람이 손을 만지면 금속을 딱 만지면은 차갑게 느껴지거든? 그치? 나무를 만지면 덜 차갑게 느껴져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금속은 영하 10도씨고, 나무는 영상 5도씨가 아닐까, 온도가 달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라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왜냐? 지금 여기 전체는, 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이루어졌냐면, 열의 평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금속이, 의자가 온도가 좀 높았다면, 금속 의자에 있는 열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공기의 온도와 동일이 돼야 돼. 0도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야. 0도씨가 되어야 해. 얘들이 열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아니잖아. 그러면 전부 열 평형에 의해서 전부 0도씨입니다. 그런데 왜 금속은 차갑게 느껴지냐? 바로 이거는 금속이 빠르게 열을 뺏어가는 거고 나무는 천천히 열을 뺏어가는 거. 열을 뺏어가는 전도되는 속도 차이예요, 이건. 속도 차이 때문에 차갑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온도는 같다. 요거는 모르는 사람 많아. 음, 온도가 달랐던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자, 됐어요? 자, 7번 볼게요. 백열전구에다가 손을 가까이 했대요. 자, 가까이의 밑줄. 가까이 하면 따뜻하다. 자, 백열전구를 여러분 켜놓으면은 가까이 안 해도 따뜻합니다. 왜? 공기가 순환하면서 따뜻해지죠. 요거는 대류야.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전구에 가까이 가져갔더니 따뜻하다. 가까이 와서 따뜻한 건 이건 뭐다? 그렇지. 복사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단순화시켜서 봐야지. 어떻게 봐라? 응, 딱 보자마자 가까이 왔구나. 너 복사네. 그럼 뭐겠어요? 화롯불 옆에 있으면 따뜻하다. 똑같은 거죠. 햇볕 아래가 따뜻하다. 복사입니다. 잘했고요. 10번에 별표 3개. 자, 10번 문제 20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지금 쓰지 마시고 20초 후에 선생님이 정답을 쓰세요 하면 쓰면은 예, 30명이지? 자, 1등, 3등, 2등 안 줄게요. 7등, 13등, 20등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인생은 열심히 하고 잘한 사람도 잘 살지만 행운이 따라야 돼요. 하지만 그 행운은 언제 온다? 인생의 조언이야, 여러분들. 인생 살아보면, 자, 도전하지 않으면 행운이 올 확률은 제로예요. 하지만 도전하면 행운이 올 확률이 있어. 1%라도 있는 거지. 로또를 사면 될 확률이 1%라도 있는 거죠. 안 사면 제로예요. 그러니까, 음, 맞아요. 순서, 선생님한테 오는 순서대로 할 거니까. 자, 20초 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준비되셨죠? 정답 주세요. 그래. 일단 도전해. 도전해놓고 안 돼도 슬퍼하지 마.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자, 137, 13, 20. 김예성 1등이고요. 2등 미안해요. 도연아 미안해. 3등 박정혁. 재미로 하는 거니까. 4, 5, 6, 7. 김태준. 8, 9, 10, 11, 12, 13. 지혜준. 14, 15, 16, 17, 18, 19, 20. 박혜원. 축하합니다. 뭐. 지원아, 도훈아, 괜찮죠? 응, 그래요. 우리 이해해 줍시다. 응, 좋아요. 아, 좋습니다. 정답은 3번. 너무 쉽다, 그지? 자, 이런 거 쉬운 거 빨리빨리 넘어가자. 넘어가자. 오케이. 넘어가요. 열평형. 16번 보겠습니다. 별표 3개. 이거 시험 나온다. 온도가 다른 물체 4개를 주고 나서 이렇게 접촉을 시켰더니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법을, 열이 이동하는 방향을 준 그림이에요. 자, 항상 열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어디로?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 그럼 이 관계도를 보고 우리가 온도가 가장 높은 물체와 가장 낮은 물체 쓰는 거예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음, 똑같은 등수를 할게요. 2등 불쌍하죠? 3등도 주지 말까? 1등을 주지 말까?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20초 줄게요. 생각해 보세요. 20초 후에 선생님이 정답을 쓰라고 해볼게요. 자, 10초. 열 에너지를 계속 뺏기는 쪽이 온도가 높은 거지. 열 에너지를 계속 받는 쪽이 온도가 낮은 거겠죠? 어, 정답을 주세요. 아, 4번을 썼군요. 선생님 이거 일부러 답 안 보이게 하고 ABCD 중에 쓰라고 한 건데 좋았어요. 잘했습니다. 네, 4번이죠. 좋아요. 잘했어요. 이제 쉬운 거 넘어갑니다. 이것만 하고 이제 바로 B열 넘어갑니다. 남유진 드디어 1등이야. 2, 3. 정혁아 미안하다. 최찬규 3등이고요. 4, 5, 6, 7. 서정호. 아, 이러니까 골고루 돌아가고 좋다, 야. 서정호. 8, 9, 10, 11, 12, 13. 아, 오늘 하은이 오늘 새로 왔는데 안타깝네요. 태준이, 김태준. 하나, 그래도 행운을 빌어요. 14, 15, 16, 17, 18, 19, 20. 김승준. 와, 너무 골고루 들어간다. 좋다, 좋아. 오케이. 자, 이제 비열 들어갑니다. 나머지 문제들 여러 번 해보시고요. 비열 들어가겠습니다. 비열. 이게 비열이 어려운 거야, 비열. 이게 진짜 어렵다. 자, 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비열. 비열의 정의 좀 이따 할게요. 자, 여기 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물이 있는데, 물 1kg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식용유, 똑같은 곳에다가 식용유를 1kg을 준비합니다. 물 1kg, 식용유 1kg 준비해요. 양이 똑같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은 가스레인지로 똑같은
똑같은 가스레인지 하지 말고. 여기다가 지금 이제 열을 가할 거예요. 열을 가할 건데, 열을 가하면 얘가 온도가 어떻게 됐어? 온도가 올라가겠지? 물이 1kg가 끓어서 1도씨만큼 온도가 올라갔어요. 식용유도 1도씨만큼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물을 구성하는 입자하고 식용유를 구성하는 입자는 다를 거란 말이야. 다르니까 얘들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운동할 때 막 마찰하고 부딪히는 정도가 달라져. 다르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1kg을 1도씨만큼 올리려면 필요한 열을 봤더니 그때 필요한 열의 양, 이걸 열량이라고 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인가 봤더니 1인 거야. 열량의 단위는 우리가 킬로칼로리를 씁니다. 그런데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해봤는데 똑같이 1도씨 올라갈 때 얘가 흡수한 열의 양을 보니까 얘 열량은 얼마냐면 얘가 먹은 열량은 0.5밖에 안 되네? 이렇게 물질마다 똑같은 양을, 똑같은 양을 똑같은 온도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다르겠죠? 지금은 물하고 식용유 중에는 누가 더 필요한 열이 더 많아요? 물이 더 필요한 열의 양이 식용유도 많지? 바로 이게 비열입니다. 비열의 정의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비열이라는 건 뭐냐? 바로 지금 그림처럼, 요 그림처럼 물질마다 다른 값이에요.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에요. 우리 특성 배웠지? 끓는 전, 녹는 전 특성이었잖아. 자, 특성이라는 건 물질마다 같다 다르다. 물질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물질이면 같고 다른 물질이면 다르다. 비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과 식용유처럼 다른 물질은 달라요. 비열이 지금 뭐다? 똑같은 양을 똑같은 온도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었죠. 바로 비열이 이거예요. 어떤 물질, 자, 비열 정의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 그림을 상상하면서 정의를 한번 쑥 훑어보세요. 어떤 물질, 누구를, 얼마큼을, 1kg을 몇 도씨, 1도씨 높이는데 뭐가 필요해? 열량이 필요하죠? 그때 필요한 열의 양, 단위는 킬로칼로리. 이게 바로 뭐다? 비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의 비열은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물은 1kcal가 필요해요. 언제? 1kg을 1도씨만큼 높이는데 그래서 단위가 뭐가 되냐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 뜻이 뭐야? 이 뜻이 뭐냐면 이 뜻이 뭐냐? 요 뜻이 1kcal 퍼 킬로그램 도씨. 이 뜻이 뭐예요?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열의 양이죠. 필요한 열의 양을 뭘로 나눠준 거야? 질량과 온도로 나눠준 게 바로 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온도의 단위는 도씨. 그러니까 요거를 단위로 만들어준 게 요거란 말이에요. 요 허가 의미하는 게 바로 분수예요, 분수. 요거야, 요거요. 요거요.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1이다. 그게 물의 비열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식용유의 비열은 얼마입니까? 식용유의 비열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0.5조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가 되겠죠. 그치? 얼마나 쉬워? 됐어? 끝났다.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적어 놓으세요. 자,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건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비열이 크다는 건 뭐와 뭐를 말하는 거야? 첫 번째, 같은 양을, 같은 온도만큼 올리는데 비열이 크다는 건 뭐야? 필요한 열량이 크다는 말이죠. 비열이 크다는 건 첫 번째, 필요한 열량이 크다. 열량이 많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같은 양에다가 같은 열을 줬을 때, 자, 필요한 열이 양이 많은 애니까,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이 많은 애니까, 똑같은 열을 줬을 때는 온도 변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지. 비열이 크다는 건 온도 변화가 작다는 거와 같은 말입니다. 자, 다시.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건,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건 필요한 열량이 많다. 온도 변화는 작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암기도 암기인데 이해를 해야 돼. 자, 비열이 크다라는 건 뭐다? 필요한 열의 양이 많다. 온도 변화 작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장 비열이 큰 물질은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물보다 비열이 큰 물질이 있긴 있어. 그런데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물보다 비열 큰 거 웬만하면 안 나와. 그러니까 물만, 물이 가장 비열이 큰 물질에 속한다. 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물의 비열이 크다. 그래서 물의 비열을 1로 기준 잡은 거야, 사실은. 물이 1이잖아. 그러니까 물보다 비열이 큰 애들이 별로 없어요. 어, 개념 교재를 보게 되면, 여기에 봐봐. 여기 보면은 물의 비열이 1이잖아, 지금. 이게 비열이거든, 비열. 1인데, 철의 비열이 0.1이야. 모래 0.19. 1보다 큰 애 있어, 없어? 없잖아. 물이 제일 크단 말이야. 자, 물이 제일 크다는 말은 두 가지로 얘기하면, 물의 비열이 크다는 건 뭐라고요? 필요한 열량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온도 변화는 어떻다는 거라고? 작다는 거라고요. 되겠어? 되죠? 어. 자, 물의 비열이 큽니다. 비열이 커요.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비열을 비교할 때 물의 비열이 모래보다 훨씬 크단 말이야. 훨씬 커요. 10배 정도 크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물의 온도 변화가 어떻다고? 작다고요. 온도가 잘 안 변해, 물은. 차가운 물을 뜨겁게 만들기가 어렵고 뜨거워진 물이 쉽게 식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자, 뜨거운 여름에 낮에 바닷가에 가게 되면 여기 모래사장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음. 그랬을 때 왼쪽은 모래사장이고 오른쪽은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낮에 햇빛이 뜨겁잖아요. 그럼 이 태양 에너지가 모래에도 가고 물에도 가고 똑같은 열이 간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더 빨리 뜨거워지겠어요? 모래가 빨리 뜨거워지지. 왜 빨리 뜨거워진다? 바로 모래의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크다. 그래서 모래의 열이 빨리 뜨거워지니까 뜨거워진 모래 쪽의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고 올라간 공기가 물로 순환해서 물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공기의 흐름이 생기냐? 바로 물에서 모래 쪽으로 요 빨간색의 공기의 흐름이 생기고 그때 이 모래 쪽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애인이 여기 서 있으면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이 아래쪽에서 부는 게 바람이야. 따라서 낮에는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붑니다. 해풍이 붑니다. 시험에 너무 잘 나온다. 낮에 해풍이 부는 이유가 뭐다?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이다. 그쵸? 밤에는 거꾸로 되는 거야, 밤에는. 그치? 밤에는 오히려 육지가 빨리 식기 때문에, 빨리 차가워지기 때문에 공기가 하강하고요. 거꾸로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이때는 육지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육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육품이 분다라고 하는 거예요. 될까요? 좋았어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뚜루룽 뚱뚱 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두 개 골라보자.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 맞죠? 그래서 비열의 단위로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사용한다.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빨리 되어지지 않는다. 천천히 되어진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특성이 된다. 그렇다. 자, 질량이 커진다고 해서 비열이 커지는 건 아니다. 같은 물질이면 질량 관계없이 비열은 똑같다. 왜? 끓는 점도 똑같잖아. 대신에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라는 거죠. 자, 2번. 온도가 7도씨인 어떤 액체에 5kg에 10kcal의 열을 가했다. 온도가 32도가 됐다. 비열을 구하시오. 자,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거. 자, 아까 선생님이 비열의 단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열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렇게 단위가 나오게끔 그대로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하다? 10킬로칼로리가 필요했어요. 몇 킬로그램을? 5킬로그램을요? 몇 도씨 올렸어요? 7에서 32도 올라가려면 몇 도씨 올렸어요? 25도만큼 올리려면요. 끝났지, 그치? 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관계를, 이 관계를 글로 써보면, 비열은, 자, 위에 킬로칼로리는 뭐예요? 열량이죠? 아래 킬로그램 뭐예요? 질량이죠? 그다음 도씨는 뭐예요? 온도, 변화란 말이야. 비열을 소문자 C라고 하고, 열량을 대문자 Q라고 하고, 질량을 소문자 M이라고 하고, 온도 변화를 T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쓰거든, 기호를 쓸 때. 그럼 어떤 관계가 되냐면, C는 M 곱하기 T분의 Q가 나오는 거죠. 얘를 한 줄로 쓰면 어떻게 된다? Q는 CMT가 되죠. 자, Q는 CMT. 요거 외워주면 좋고, 못 외워주면은 의미를 통해서 찾으면 돼요. 근데 시간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Q는 CMT 정도는 그냥 하나 외워주면 좋다. Q는 CMT, Q는 CMT. 외워주시고, 이게 뭔지 알아야 되겠지. 자, Q가 뭐예요? 열의 양, 열량. C가 뭐야? 비열. M이 뭐야? 킬로그램 질량. T가 뭐야? 온도의 변화. 이걸 넣어주면 되는 거야. 자, 지금 여기서 비열과라고 했잖아. 그럼 이 식을 비열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면 C는 MT분의 Q니까 여기다가 M, 질량 5kg, 온도 변화 25도.
그지? 그 다음에 Q는 얼마예요? Q는 10kcal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5, 2, 25분의 2니까 100분의 8, 0.08이 되겠네. 됐습니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비열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3번 문제 볼게요. 비열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분들 비열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옆에다가 이걸 쓰란 말이야. 자, 비열이 크다는 것의 의미 두 가지 써놓고 시작하란 말이야. 뭐라고 그랬죠? 필요한, 데우는데 필요한 뭐가? 열량이 많이 필요하다. 필요한 열이 많다. 비례식으로요? 비례식으로 뭘 비례식인지 모르겠네. 자, 일단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비열이 크다. 필요한 열량이 많다. 두 번째, 같은 열을 줬을 때는 온도 변화는 작다. 이게 바로 뭐다? 비열이 큰 물질의 특성이야. 필요한 열이 많다. 자, 봐봐요. 같은 색의 불꽃으로 가열할 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자,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는 작다고 그랬죠? 그러면 온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비열이 커야 돼, 작아야 돼? 비열이 가장 작은 물질을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철이지. 자, 돈이 무슨 말일까요? 질문해보세요. 비례식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게 뭐죠? 요거 지금 요거 2번 문제 비례식으로? 2번 문제는 비례식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비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 공식에다가 Q는 CMT 넣는 거야. 어, 비례식. 음. 아, 그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도훈 학생이 지금 질문한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 비, 학교 선생님이 비열 관련된 거를 비례식으로 낸다고 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 문제에다가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을 준단 말이에요. A라는 물질을 주고 B라는 물질을 줘요. 주고 나서 A는 1kg이고 B는 500g이었다. 주는 거야, 이렇게. 주고 A의 비열은 1이야. 1kcal per 킬로그램 도씨. B의 비열은 0.2kcal per 킬로그램 도씨인 거야. 들렸어요? 자, 시리가 나한테 놀고 싶다고. 나랑 놀아달라고. 끝났잖아. 놀아줘.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시리 기다려. 자, 음. 이렇게 해서 양을 주는 거야. 준 다음에 A한테 가해준 열의 양을 알려주는 거야. A한테 가해준 열의 양은 10kcal를 줬다. B에다가는 가해준 열량이 5kcal를 줬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줬을 때 온도 변화의 비를 구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온도 변화의 비. A의 온도 변화량과 B의 온도 변화량의 비를 구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문제예요. 자, 구해보세요. 구해놓고 아직 답을 쓰지 마시고요. 어, 자, 저기 DM으로 보내세요. 전체로 보내지 말고 DM으로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면 7명, 선착순 7명에게 정답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내보세요.
힌트는 Q는 CMT에서 온도 변화는 CM분의 Q니까 이 온도 변화, A의 온도 변화를 C 곱하기 M분의 Q로 바꾸고 B의 온도 변화를 C 곱하기 M분의 Q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여기 있는 값을 여기 넣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값을 여기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1대 2일까요? 1대 1일까요? 2대 1일까요? 지금 정답이 다 왔어. 이 세 개가. C M분의 Q. C M분의 Q. 야, 지금 계속 오는 정답이 오고 있는데 1대 1, 2대 1, 1대 2. 또 이렇게 왔네? 너무 신기한데? 자, 시간 1분 드립니다. 1분 동안 정답 수정해도 되고요. 보내서 정답자 모두에게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분 시작. 네, 수정해도 괜찮습니다. 원래 정답 지우시고 수정하세요. 대신 DM으로 보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친구들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아까 8단원 시작하면서 비열이 제일 어렵다고. 비열 문제가 제일 어렵다. 비열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30초 남았습니다. 네, DM으로 보내세요. DM으로. 자, DM으로 보내세요. 도훈이 하고 있어요? 도훈이의 정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정답자가 지금 눈을 딱 보니까 한 5명 나왔어요. 많지 않네? 자, 어려워요? 좋습니다. 이 문제 하고 마칠게요. 자, 이 문제 한번 보세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문제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여기까지 정답 온 친구들에게 포인트 주도록 할 거고요. 잠깐만요. 자, 맞은 친구들. 선생님이 맞은 친구들 이름 부르진 않을게. 정답 자기가 맞았는지 틀린지 알게 될 거니까. 이름 따로 부르진 않을게요. 선생님 적기만 할게요. 한 명, 두 명. 어렵죠? 앞부분은 쉬웠지. 이것만 잘하면 돼, 그지? 그래요, 도훈아. 학습지 다음 시간에 들고 오지 말고, 도훈아, 그 학습지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미리 보내놔 주세요. 자, 이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뭐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알고 나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알고 나면 어렵지 않아. 잘 봐봐. 지금 1kg이라는 건 뭐 알려준 거예요? 질량을 알려준 거예요. 500g이라는 건 뭐 알려준 거예요? 질량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알려줬어요? 비열 알려줬고 열량 알려줬단 말이야. 즉, 질량은 M, 비열 C, 열량 Q, 질량 M, 비열 C, 열량 Q. 요거 세 개 알려준 거야. 자, 우리 공식 하나 외우자고 그랬죠? Q는 CMT. 이 공식을 외워줘야 돼, 그래서. 지금 Q가 뭐예요? 이 Q가. Q가 바로 뭐냐면 이 녀석이 흡수한 열량이에요. C는요, 그 녀석의 비열이고요. M은 그 녀석의 질량이고요. T는 온도의 변화량이에요. 자, 요걸 알고 있어야 돼. Q는 CMT. Q는 열량이다. C는 비열이다. M은 질량이다. T는 온도 변화다.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질량과 비열과 열량 알려줬으니까 알려주고 나서 지금 뭘 비교하라는 거냐면 온도 변화를 비교하라는 거잖아. 온도가 얼만큼 변했나. 자, A가 변한 온도를 TA라고 하고 B가 변한 거를 TB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A의 온도 변화량과 B의 온도 변화량을 구해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Q는 CMT에서 온도 변화량 T는 뭐분의 뭐가 되냐면 CM분의 Q가 되는 거잖아. 그쵸? 요거를 그대로 넣는 거야. 어디다가 여기 TA, A의 온도 변화는 T는 뭔데? 비열 곱하기 질량분의 열량의 온도 변화, 그 온도 변화라고 했잖아. 그쵸? A의 온도 변화는 바로 A의 비열 1, 질량 1, 열량. 알았어. 알았어, 시리 알았어. 진정해. 들어가. 새로운 질문이네요. 아니야, 아니야. 흥미롭지 않아. 시리 들어가. 자식이 말이야. 자, 열량, 흡수한 열량이 얼마래요? 10kcal. 그럼 10인 거잖아.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A의 온도 변화가 되는 거고, B의 온도 변화는 똑같아요. T는 뭐분의 뭐다? 비열 곱하기 질량분의 Q다. 그럼 B의 지금, 요 B의 비열 나왔잖아. 얼마라고 했어? 0.2라고 했고요. B 0.2라고 했잖아요. 여기 0.2. 그 다음에 질량 500g이라 했잖아. 자, 500g이면은 0.5kg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킬로그램이니까. 그 다음에 열량 5kcal라 했잖아. 5kcal. 그러면 5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야? 10대 5가 되는 거잖아. 10대 5. 2대 1이 되는 거죠. 됩니까? 자, 요거 몇 퍼센트 이해됐습니까? 써보세요. 자, 요 문제 시험에 나오면 할 수 있다 없다. 몇 퍼센트 이해됐습니까? 써보세요. 도훈이 화이팅! 도훈 할 수 있어! 우리 도훈이 할 수 있어. 도훈아 힘내. 알겠죠? 괜찮습니다. 아직 시험 기간 좀 남았잖아. 비슷한 문제, 시험 보는 날 며칠이야? 잠깐, 쏨쌤의 뇌를 잠깐 너한테 이식해주고 싶다, 그지? 이렇게 딱 빼가지고. 잠시 한 시간만 이식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300 뭐예요? 역백 뭐예요? 아, 그래요. 자, 7단원 문제, 질문을, 사진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본 거. 자, 일단 해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8단원 이제 10팽창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나서, 어, 문제 최대한 많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풀어보고 질문을 남겨주면 같이 할 수 있어. 선생님 수업만 들으면 안 돼. 알겠지? 여러분이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원이 알겠어요? 도훈이 알겠지? 오케이, 재민이 오케이, 화이팅. 자,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뻥. 안녕. 수고했어요. 자, 야! 그래, 100점 맞자. 우리 100점 맞자. 100점 고고 하자. 잘 가요. 바이바이. 예성 열심히 하고, 해수 열심히 해. 승준이도, 관우도 잘 가요.